해마다 설이나 추석이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꼭 등장하는데요. 명절 전후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화병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학 박사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추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며느리시죠? 네네. 네,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흔히 이제 3대가 덕을 쌓고 전성의 나라를 2번 구해야 된다는 저희 시댁 쪽이 서울이어가지고요. 네. 귀성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고요. 또 저희는 또 차례를 따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한 가지씩 요리 마련해서 만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났고요. 대신에 네.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어른들 찾아뵐 생각입니다. 정말 네. 좋네요.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고향이 멀다거나 그렇죠. 명절 음식을 잔뜩 준비해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끝난 뒤에 실제로 육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거의 전으로 산성을 쌓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명절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힘든가는 명절이 끝난 이후에 어떤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가 거길 보면 아는데요. 네. 일단은 정형외과, 또 한의원, 그리고 이제 경락받는 곳 이런 곳이 정말 발디딜 틈 없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성숙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온몸이 다 아프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손주병 이야기할 때 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손주병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반복적인 동작들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척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마디 안 아픈 데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랜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족 관계들로 인해 가지고 흔히 두통을 오랫동안 호소를 한다든지 하여튼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또 속도도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전신이 다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든 게 또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실제로 의학 용어인가요?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작된 말이고요. 그 네. 전에도 명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아이고 죽겠다 명절을 앞두루 해서 명절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명절 기간 또 명절 끝나고 2주 이후까지 심각한 여러 심리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신체적인 양상들과 또 심리적인 양상들을 모아서 이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이 증상을 우리가 명절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 이게 마치 단기 화병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명절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데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주 깬다. 또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명절을 중심으로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명절 시기에 나타나는 단기 화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질환과 함께 만난다면 우리가 이걸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명절 화병으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또 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깁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깁스를 하고 나는 일을 못한다. 네.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절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이제 깁스는 다 들켜요. 이제 오히려 진짜 아픈 분들까지 오해를 받기 십상인데 요새는 네.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립스틱도 있고요. 가지가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겉으로 이렇게 무슨 지게처럼 매는 허리 디스크용 그 압박 벨트 이런 것들도 다들 동원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노동을 피하자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심리적인 알러지 같은 게 이제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왜 며느리들이 많이 하는 불평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크게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 좀 공평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를테면 명절에 제일 화가 날 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은 게 명절 준비 바쁜데 남자들은 리모컨만 가지고 있을 때 네, TV만 볼 때 그리고 그쵸. 또 남편이
친정에서 잠만 잘 때도 있군요. 아유, 그러면 남편들은 집에 가면 거의 뭐 수면제를 먹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일과를 그렇게 자는지. 또 친정이 늦게 보내주거나 안 보내줄 때 왜 남편에게 내조를 잘 못하냐고 이런 잔소리를 들을 때, 명절 때 이 주부들이 겪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나마도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면서 이 명절이라는 게 대가족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노동량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은 스트레스를 배가시킬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미리 또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런 예측되는 상황들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예기 불안이라고 할 텐데, 이런 예기 불안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설 끝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럼 추석에 뭐 해 먹을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아, 우리의 명절, 특별히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1년 내내 거의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명절이 됐을 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시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까지 얹어지면 더 이 스트레스가 폭발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네. 명절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어떤 말이 가장 듣기가 싫을지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아범 얼굴이 까칠해진 것 같구나. 살이 좀 빠진 것 같구나. 그리고 나 같은 좋은 시어머니 없다. 벌써 가니? 라는 말. 그리고 애 하나 더 가져야지. 집에서 놀지 말고 너도 돈 벌어라. 이런 게 그냥 쉽게 툭 던진 말인데 마음에 비수가 돼서 꽂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된다 하는 네네. 며느리들도 많은데,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최고의 답은 다음번 질문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답이 최고의 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리스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뭐 아범 얼굴이 까칠해진 것 같구나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이 집 내력이 살이 안 찌는데 그걸 절 보고 어쩌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 들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아버님 운동을 시작했어요. 겉은 까칠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아주 근육이 탄탄해요, 어머니. 요 정도 센스 정말 좀 좋네요.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같은 좋은 시어머니 없다 그러시면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아유 그럼요. 그래야 오. 다음번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일 좋고요. 네. 벌써 가니? 아유 어머니 어떡해요. 벌써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어머니. 다음번에 더 빨리 올게요. 요 정도 오. 답변해 주시고요. 애 하나 더 가져오죠. 그럼요, 어머니. 앞으로 한 셋은 더 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야 오히려 그건 아니다 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놀지 말고 너도 돈을 벌어라 할 땐 사실 이거 되게 속상한 얘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 그럼요, 어머니. 벌긴 벌어야 돼.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하시는 질문이지만 직설적으로 답변을 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한 바퀴 돌려서 약간 유머도 섞고 오히려 조금 더 대담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웃음으로 또 승화가 되거나, 아유 얘가 노력하고 있구나.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투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래 답변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안정감을 드리기 때문에 어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자. 이게 큰 의미로서는 이렇게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머를 적당히 섞어서 대담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마음속으로 사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 연휴가 끝나면 그렇게 귀금속 매장에 남자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이런 보석으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보석도 좋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마음을 풀어주는 남편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보석이 더 좋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보석이 아니라, 보석을 사러 가기 전에 보석 같은 마음이 먼저 존재한 거거든요. 네. 내 아내의 고생을 알아주겠다.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남편의 그 꽃 같은 마음이 보석을 사러 가는 그 발걸음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실제 우리가 보통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한 여러 폭력이라든지 이혼 문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이 풀리지 않아서 이해로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해가 이해로 가려면 3회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 3회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당신 이해해. 그리고 미안해. 네. 그리고 사랑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립 서비스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있고 하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기왕이 똑같은 고생,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오해를 풀어줄 3회를 건너면 그야말로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남편의 그 말하는 끝이 귀엽고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내들 마음은 더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해, 미안해, 사랑해. 네. 이 3해를 건너라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변하면서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시어머니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른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인데도 그걸 꾹 참고 안 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새 뭐 시집살이 뭐 명절 증후군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전국에 시어머니 연합이 있으면 크게 반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명절에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전통 음식들이고요. 이런 음식들을 실제 가장 많이 만드는 분들은 시어머니들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지만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는 이 며느리들이 참지 않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 안 오는 며느리도 많고요. 네. 오더라도 늦게 오는 며느리 많고요. 와서 음식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도 많고요. 그다음에 와가지고 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내내 불평하는 며느리도 많거든요. 이런 며느리들이 있지만 사실 입 꼭 다물고 가슴에 그 멍울이 질 때까지 얘기 못하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흔히 뭐라 그러냐 며느리살이 한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고생은 고생대로 우리가 다 하는데 생색은 저들이 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들을 우리 며느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며느리는 또 경우에 따라 대부분 여럿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종의 연맹과 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네. 거의 조합, 노조가 만들어질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혼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며느리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걸 다른 형제들에게 또 얘기를 또 못하는 세대가 바로 어머니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 이 시어머니들의 노고, 그 말하지 못하는 이 화병이라는 건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한 세월 이외에 또 새로운 세대들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새로운 세대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또 그리고 남자들도 솔직히 명절에 네.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 눈치 보랴, 또 그렇죠. 아내 눈치 보랴, 또 장시간 운전하랴 힘든 건 사실인데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뭐 장거리 운전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클 텐데 뭐 남자들 명절 힘들다라는 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가장 첫 번째 경제적으로 이 목돈 지출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게 49%, 장거리 운전 한 20%, 아내가 오가는 내내 투정하고 구박한다 16%고요. 기타가 있는데 남자들도 이 명절이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새는 이제 아내들이 운전을 반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사람이 떡인지 떡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긴 명절 이전에 회사에서 끝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의 노고도 적지는 않고 또 네. 막상 내려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의 이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또 눈치를 양쪽에 봐야 되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노동의 강도가 높고 가장 관계의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아내들에 대한 노고와 기여를 먼저 빨리 좀 읽어주신다면 오히려 이 아내가 주는 구박이나 투정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거리 운전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또 명목도 쓰고 또 할 말도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부담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이구나. 또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또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번 설에는 조금 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줄까? 또 어떻게 하면 장거리 운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아내의 투정이 귀여운 바가지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로 이번 추석을 또 맞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지네요.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인데 무엇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